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병이다라고 생각했죠. 호흡이 곤란하고 가슴이 아프고 당이 높을 때는 기계가 하이로 나오니까 최악의 그 말단 증세까지 저는 온 것 같아요. 이제 뼈를 알면 건강이 보입니다. 이 허리에서 해방됐어요. 호흡도 편하고 아픈 것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보통이라고 똑같이 경이롭고 너무 놀랍고 너무 기적적이라는 거예요. 미라클 터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서북미 문인협회가 지난 20일 제10회 뿌리문학 시상식 및 회원들의 시와 수필 낭송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엠TV 공개홀에서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 신갑섭 회장은 2004년 제1회 뿌리문학 신인상을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9회에 걸쳐 뿌리문학 신인상 공모를 통해 시와 수필 부문에서 49명의 신인이 문단에 등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뿌리문학상은 시부문 우수상 홍미영, 가작 신현숙, 수필부문 우수상 계혜란, 가작 미셸 염씨가 받았습니다. 워싱턴주 상원 제30지구에 민주당으로 첫 출마해 11월 본선에 진출한 쉐리송 후보를 돕기 위해 한미정치교육장학재단이 적극적인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정진아 기자입니다.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한미정치교육장학재단 정정희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한인 봉사자들은 쉐리송 후보의 성공적인 선거운동을 기원하며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 1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 페더럴레이 지역 곳곳에 피켓을 설치하고 홍보했습니다. 정정희 운영위원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쉐리송 후보의 성공적인 미주류사회 진출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며 곧 실시될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그녀를 지지하는 봉사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 뉴스 정진아입니다. 아름답고 뜨거웠던 시애틀의 여름이 아쉽게 지나고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가을이 되었습니다. 최고 84도까지 올랐던 어제 여름 마지막 날 무더위도 가을 들어 고개를 숙이고 이번 주는 65도까지 내려가고 곳에 따라 비도 내리겠으나 주말에는 다시 70도대로 오르겠다고 예보되었습니다. 마지막 여름날 스노우미시 카운티 한 야채 농장에서 한 여성이 감자를 캐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호박, 옥수수, 야채들을 유픽으로 판매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군사훈련을 받던 아프가니스탄 군 장교 3명이 실종돼 미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한 케이프코드 합동군사기지 측은 아프간 군소령 1명과 대위 2명이 21일 인근 쇼핑몰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행방을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종된 이들은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등에서 온 200여 명의 군인들과 함께 매사추세츠주 방위군의 에드워드 캠프에서 합동 전술훈련에 참가 중이었습니다. 이들은 미국 문화를 소개하는 안내자의 인솔하에 휴일인 20일 기지 밖으로 외출한 뒤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방위군들은 이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지난 2004년부터 에드워드 캠프에 아프간 군인을 초청하는 연례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애플사는 오늘 판매 개시 사흘 만에 아이폰 6 및 6 플러스를 1000만 대 넘게 팔아 신모델 판매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 애플은 당시 새 모델 아이폰 5C 및 5S를 900만 대 판매한 바 있습니다.
아이폰 새 모델은 현재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홍콩, 일본, 푸에르토리코, 싱가포르 및 영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에 20여 개국에서 판매가 시작되며 연말에는 더 많은 나라가 판매 개시국에 합류하게 됩니다. 독일 미넨에서 현지 시간 20일 제181회 악토버페스트 맥주 축제가 열렸습니다. 민족 의상을 차려입은 사람 등 다양한 시민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으며 축제 기간에는 회전목마, 대관람차, 롤러코스터 같은 놀이기구 80종을 포함해 서커스, 팬터마임, 영화 상영회, 음악회 등 남녀노소가 함께할 수 있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 200여 개가 운영됩니다. 축제는 오는 10월 5일까지 계속됩니다. 이어서 한국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공식 환영식 참석을 시작으로 캐나다 국빈 방문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정진아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체결하는 한캐나다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전날 캐나다 오타와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총독관저에서 첫 공식 일정으로 열린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데이비드 존스턴 캐나다 총독의 환영사에 대한 답사에서 한국과 캐나다는 한 세기에 걸쳐 두터운 우정을 쌓아왔고 두 나라는 긴밀한 협력 파트너이자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상호 번영은 물론 국제 평화와 발전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환영식에서 박 대통령은 먼저 총독관저 현관 앞 광장에서 검정색 승용차를 타고 입장한 뒤 클로엔 서머필드 총독 시종무관의 안내를 받아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공식 환영식에는 조스턴 총독 내외 및 한캐나다 양국 정부 대표단, 제캐나다 동포, 6.25 참전용사, 한글학교 학생, 한캐나다 협회 회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후 박 대통령은 존스턴 총독 내외와 환담을 나눴으며 총독 내외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JTB 뉴스 정진아입니다. 서아프리카 지역은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급속히 늘고 있고 한국도 끝까지 안전지대로 남을 것이냐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예방 백신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에볼라 백신 후보 물질의 동물 실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염자 5,357명, 사망자 2,630명,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가 집계한 에볼라 바이러스 피해자입니다. 사람 몸에 들어온 에볼라 바이러스는 세포를 뚫고 자신의 유전자를 주입한 뒤 급속하게 증식합니다. 감염된 사람은 절반 이상이 장기 손상과 출혈로 2주 내에 사망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내년 초 환자가 최대 55만 명까지 늘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치료제와 예방 백신 개발은 더디기만 합니다. 치료제 지맵이 효과를 봤지만 대량 생산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입니다. 예방 백신은 지난주 영국 연구진이 처음으로 사람 대상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도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중앙대 약대 설대우 교수팀은 자체 기술로 백신을 만들어 최근 항체 형성을 확인하고 조만간 캐나다에서 동물 실험을 시작합니다. 동물 실험은 캐나다 국립미생물연구소와 설 교수팀의 공동 연구로 진행됩니다. 연구진은 이르면 11월 중 백신의 효과가 확인되면 임상시험과 생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